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채널 인생행복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잠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정작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한테 외면받는 분들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후 파산까지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한숨만 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은 그런 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오판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치명적 오판, 자식을 위해 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대부분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어요. 72세 되신 김 할아버지였는데요.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대요.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은 망했고 아들은 전화도 잘 안 한대요. 지금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아서 겨우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론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주면 안 됩니다. 둘째, 자식들이 계속 요구하면 거절을 못 해요. 아버지,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면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끝이 없죠. 셋째,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나중에 자식들이 도와주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멀어지는 거죠. 부모님은 생활고에 시달리시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후 자금의 최소 50%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여유 자금에서만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노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이 아버지,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세요. 미안하다. 아버지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5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요. 두 번째 치명적 오판,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한다. 두 번째 오판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68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딸이 40살이 됐는데도 모든 걸 물어본대요. 엄마, 이 옷 살까요? 엄마, 이 직장 가도 될까요? 엄마, 애 어떻게 키워요? 박 할머니는 딸의 모든 결정에 관여하셨어요. 처음에는 딸도 고마워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40살 된 성인을 어린아이 취급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성인 자녀를 계속 어린아이로 봐요.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식이죠. 둘째, 자녀의 모든 결정에 간섭해요. 결혼 상대부터 시작해서 직장, 육아 방식까지 다 지시하려고 들어요. 셋째, 자녀가 실패하는 걸 못 봐요. 작은 실수도 못하게 하니까 자녀는 평생 혼자 결정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죠. 결과는 뻔해요. 자녀는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모님을 아예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조언이 필요하다고 물어올 때만 조언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패도 성장의 과정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이 회사 가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내가 좋으면 가.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다음에 더 좋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 주세요. 세 번째, 치명적 오판, 가족이니까 돈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가족이니까 돈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 75세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쪽팔려서 어떻게 말하나 하면서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병이 났어요. 병원비가 5천만 원이 필요했죠. 그때서야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도와달라고 했대요.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충격받았죠. 아버지가 돈이 없었다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결국 자식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갈등이 생겼고 가족 관계가 틀어졌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시죠. 둘째, 자녀에게 경제 상황을 숨겨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혼자 고민하시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셋째, 정말 급할 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준비 상황을 자녀와 정기적으로 공유하세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가족 경제 회의 같은 걸 하면 좋아요. 상속이나 증여 계획도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너희가 나눠 가져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나중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경험을 통해 만든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경제적 독립성 확보하기. 여러분,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연금 준비 잘 되어 있나요? 보험은요? 이런 것부터 점검하세요. 그리고 자녀와 경제적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야 해요.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2단계 건강한 관계 맺기. 자녀를 성인으로 대우하세요. 30살 넘은 자식한테 밥은 먹었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전화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자녀가 뭔가 결정했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봐라고 말해 주세요. 3단계 지혜로운 소통하기. 3개월에 한 번 정도 가족 회의를 하세요.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아버지 연금이 이 정도 나오고 저축이 이 정도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하세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대화할 때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공경할 줄 몰라.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말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말 한마디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결국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의 노후를 망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식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돈 이야기도 터놓고 하는 게 건강한 가족이에요. 제가 만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70세 정할머니였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우울해 보이셨어요. 아들이 2년째 연락도 안 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 조언대로 세 가지를 실천하셨어요. 첫째, 아들에게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둘째,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셋째, 가족 모임 때 솔직하게 자신의 노후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6개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먼저 찾아왔대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눈대요. 정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 계세요. 65세 박 할아버지인데요. 딸이 결혼할 때 전 재산의 80%를 줬대요. 그런데 딸이 점점 연락을 안 하더래요. 박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부담스러웠구나. 이제부터는 아빠도 아빠 인생을 살게.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처음에는 딸이 당황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래요. 아빠, 이제 편하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자, 이제 영상 끝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통장 잔액 확인하세요. 노후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시작이에요. 둘째, 자녀에게 전화해서 우리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을까? 하고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셋째, 오늘부터 일기를 쓰세요. 오늘 자녀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지 이런 것들을요. 3개월 후에 읽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지 마세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부모다. 날개를 달아주고 날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늘을 나르세요. 언젠가 자식이 돌아와서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해요? 여러분, 이게 차가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이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존엄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90세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이 나를 찾아오는 건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랑 있으면 편하고 재미있어서야.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요?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랑 있으면 참 좋아하고 찾아오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 바로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얘야, 아빠 엄마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렇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 안 하시면 제가 올리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행복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